유엔 고위 관리는 월요일 북한이 지난주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5개년 군사 개발 계획에서 중대한 이정표에 도달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칼레드 키아리 유엔 정치 담당 사무차장은 안보리 긴급 소집 회의에서 안보리의 단합과 행동 부족은 한반도의 부정적인 궤도를 늦추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제약을 받지 않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은 군사적 강압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고체연료 ICBM이라고 밝힌 4월 13일 발사와 2021년 1월 5개년 계획 발표 이후에 수십 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언급했습니다. 케아리는 북한이 시험한 대부분의 시스템은 주변 지역 국가를 타격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작년 2차례에 걸쳐 시험한 이 미사일 시스템은 지구상 대부분 지역에 도달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보리는 2006년 이후 여러 차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마지막 결의안은 2017년 12월에 채택되었습니다. 허나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빈번해지고 심지어 7차 핵실험을 계획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의 추가 조치를 차단했습니다. 중국 특사는 미국의 합동군사 훈련이 한반도의 문제의 주요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말하며 북한을 옹호하였으면서 대북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중국의 대사는 양측은 과거의 교훈을 깊이 성찰하고 선의의 제스처가 상호의 신뢰를 구축을 할 것이며 평화회담에 필요한 조건을 조성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했답니다. 키아리 유엔 대변인은 월요일에 북한 총참모장이 안보리 회의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의에 앞서 알바니아, 영국, 에콰도르, 프랑스, 일본, 몰타, 스위스, 아랍에미리트, 미국은 한국과 함께 고체 연료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안보리는 장기간의 침묵을 극복하고 이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보리 이사국은 아니지만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한국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이 유입되는 수익을 차단하기 위해서 안보리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나라 대사는 북한은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가
위조된 신분과 국적을 가진 해외 인력을 통해서 전 세계에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이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불안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4월 26일 한미 정상회담이 지난 70년간의 한미 동맹과 우정, 역사를 역동적으로 기념하는 성공적인 회담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해결해야 할 갈등이나 이견의 잠재적 원인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 대사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첨단 기술 통제와 같은 문제를 언급하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에 완전히 만족하지 못할 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랩슨 전 보좌관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의 기대에 대해서 미국은 한국, 특히 전략 및 경제 안보 분야에서 미국의 정책에 더 부합하기를 원할 것이며 일본과의 삼각 안보 협력도 심화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대규모 첨단 기술 무역과 투자에 대한 미국의 엄격한 제한으로부터 실질적인 구제를 추구할 것이며 이러한 제한이 삼성, 현대, SK와 같은 한국의 주요 기업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랩슨 또한 윤 대통령이 이 분야에서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 못한다면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결국 두 대통령이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트로이 스탄조론 한국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지난 1년간 미국과 한국의 인플레이션 저감법과 칩스 법안을 놓고 대립해 왔지만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마찰을 극복하기 위해서 조치를 마련해 왔으며 미국이 한국의 우려를 일부 수용하고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지난달 말 미국 재무부가 북미에서 조립되지 않더라도 리스용으로 판매되는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과 한국 배터리 업계가 당분간 주요 광물 공급망에 큰 변화를 주지 않고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점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전기자동차 세액 공제에 대한 세부 지침 규칙을 마련한 것을 언급했습니다.